풍력과 태양광. ESS인가? 네. CH4? CH3, CH4. 액화? 감사합니다. 아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소통공간 공부에서 5편을 찍게 된 국내운영팀 J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랑 SNS를 통해서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관련된 댓글들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뽑아서 오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5일에 저희 유튜브 채널의 구독경제 영상에 50억 만들기 박진성 님께서 남겨주실 댓글인데요. 앞으로 수소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되고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했을 때 우리 SF플러스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헬렌, 최근에 우리나라 날씨 보면 좀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우울하죠. 비도 많이 오죠. 비가 오는 게 국내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상기후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국의 뭐 샨샤댐은 10년 만에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프랑스, 독일도 굉장히 많은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왜 이런 이상 기온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수백 년 전 동안 저희가 활용해온 석탄 화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해서 석탄을 이용한 게 방대한 온실가스를 유발시켰고 이상 고온으로까지 연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각국 정부들은 이런 온실가스의 배출이 이상 기후까지 유발되는 과정에서 어떤 걸 해왔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2015년 12월에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이제 195개 국가가 참여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려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가 증가하는 속도를 빨리 줄이겠다라는 게 기본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2015년 12월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구축이 됐으면 과거에는 단순히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대체하는 개념으로만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유럽이 대규모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2030년까지 약 58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수소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라는 큰 그림을 발표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번 정권에서도 2020년 6월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학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뭐 군대에 있는 유유부지 활용을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핵심 내용이었고요.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프라 구축이 되면 이거를 수소를 만드는데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유럽하고 한국의 큰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수소 에너지가 왜 최근에 들어서야 이렇게 각광을 받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물의 분자식을 보시게 되면 H2O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의 결합된 상태로 이제 물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물을 만약에 크래킹이라고 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분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받는 방식이 수전의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전의 방식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한 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적인 전기가 굉장히 많이 유럽에서는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게 되면 물을 쉽게 전기 분해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최근의 유럽에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패권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을 주축으로 한 원유와 석탄에 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던 국가들이 패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물만 있으면 어느 국가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에 대한 또 질문을 하신 멋진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큰 구도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에 계속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소통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오늘 얘기는 이제 수소 에너지가 왜 갑작스럽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수소는 우리 지구상의 가장 풍성한 자원이고 그리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굉장히 보편적인 자원이고 어느 지역에나 항상 존재하는 자원이고 그리고 탄소를 함유하고 있지는 아주 친환경적인 자원이라는 사실은 모두 동의했고 또 수소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최근 들어서 아마도 수소 에너지가 이렇게 문득 화두를 점할까라는 관점에서 아마 그 기초값에는 아마도 수소의 획득 그리고 유통 저장 그리고 전기 에너지 전환 연료 전지죠. 수소 획득이라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풀기 시작한 것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최근에 물분해를 통한 수소 획득 방법이 이상하게도 가장 싸게 수소 획득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근접했어요. 아마도 그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설비 확장을 보였던 재생에너지죠. 바로 풍력과 태양광. 진짜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생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늘었느냐. 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몇 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최근 4, 5년 사이에 그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었는데 전기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4.8%더라고요. 네. 최근 3년 전에 비해서 그것도 1.8%에서 4.8%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44개국 우리나라가 40번째예요. 이렇게 재생에 적은데 유럽이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약 28%가 벌써 알게 모르게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나는 산속에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장 힘든 게 전기예요. 앞으로 수소 연료지가 있다면 집에 LPG 가스통처럼 수소통을 갖다 놓고 가정용 연료지를 갖다 놓으면 전기는 항상 생산되면 어쨌든 참 재밌는 거대한 혁신이 우리 앞에 다가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고뇌하고 해석하고 의심하면서 멋진 포트폴리오를 만들 생각 속에서 질문제에 답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미래 기업 환경에 걸맞는 에너지 혁명 속에서 좋은 기업과 리딩 컴퍼니를 담는 멋진 에스플스가 되고자 제의를 통해서 나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머릿속이 아파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라는 에너지원의 획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수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잉여 전력을 물을 수전에 함으로써 얻는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수소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커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소를 얻기 위한 획득 비용이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수전에 분해를 할 수 있을 때 들어가는 장치에 대한 비용이 비싸다는 점 하나. 그 두 번째는 잉여 전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전기 분해를 하기 위해서 전기료가 굉장히 클 수 있다. 근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면은 전기 분해를 하기 위한 잉여 전기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EU에서도 수전의 분해를 위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기 때문에 이 수전의 분해 장치 단가도 굉장히 빠지면서 수소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커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관련돼서 저희는 이제 밸류체인 내에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있고, 단순히 이 수소 경제가 커질 때 현재까지는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크겠지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만들 때 들어가는 수전의 장치, 그리고 이거를 액화시킬 때 쓰는 액화 설비, 그리고 액화시키고 이거를 저장하고 이송할 때 들어가는 탱크, 인프라까지 저희는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해가지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수익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제 체내 산업에 대한 뷰, 수소 경제 활성화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밸류 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략하게 했고요. 이 구체적인 세부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차후 산업 분석 편에서 저희가 커버를 해가지고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테라먼 6편 연금 시리즈 중 퇴직연금 편이 나올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세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끝.